안녕하세요. 저는 오르카잉입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카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게시판에.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방식을 근데 아직 제대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제 카인의 이해, 그리고 카인 키세팅 및 시퀀스, 그 다음 카인 딜 사이클 및 평딜의 중요성, 최근 연구에 관련된 내용, 카인 고수 선생님들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인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은 일단 발현, 처형, 데스블레싱, 리메인 인센스,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현 스킬은 무엇이냐? 우선 발현 스킬을 쓰려면은 이 포지션이라는 스킬을 눌러야 돼요. 포지션이라는 스킬을 저 누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제 보스한테 이렇게 한번 발사를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스택이 보입니다. 자, 머리에 이렇게 표식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터트리는 게 처형 스킬이에요. 참고로 이 처형 스킬은 표식이 없을 때도 그냥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데스블레싱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데스블레싱은 기존 상태에서는 최대 15번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머리에 보이는 표식이 바로 데스블레싱 표식인데요. 제가 여기서 발현 스킬을 한 번 더 눌러도 이 표식은 최대 15번밖에 쌓이지 않는다는 점. 단, 이 표식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바로 이 어나일레이션이라는 스킬인데, 이 스킬이 지속할 때의 경우에는 최대 20스택까지 쌓인다는 거. 자, 제가 지금 어나일레이션 스킬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어나일레이션 스킬의 지속 시간에 알아서 주기적으로 스택이 쌓여요. 이 스택을 쌓이는 거를 취지로 계속 공격 스킬을 누르시면요, 처형 스킬이 각 마룡의 숨결 타격당 1초씩 감소되는 경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리메인 인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메인 인센스가 무엇이냐? 리메인 인센스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발현 스킬을 던졌습니다. 발현 스킬 던지면은 동글동글한 구슬이 있어요. 동글동글한 구슬을 스킬을 누름으로써 히트를 시키는 겁니다. 이 리메인 인센스의 설명을 왜 하냐? 가장 기본적인 평딜 사이클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이 리메인 인센스를 최대한 많이 생성해서 보스를 타격한 후 발현 처형을 최대한 하면서 데스블레싱의 횟수를 늘리는 그런 구조를 가진 직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인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세한 스킬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꽁기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카인 키 세팅 및 시퀀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 제 키 세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왼손 몰빵형으로 이렇게 치중을 해놨거든요. 이제 카트리지 스킬 따다다닥 있고, 처형 스킬 따다다닥 있고, 이제 버프 중심 위주의 극딜 스킬들이 전부 이 위쪽에 모여 있고요. 의지는 F1, F3, 그리고 판테온이 F2에 있고, 사출기는 F4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 인설트에다 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풀배열 키보드를 씁니다. 자, 풀배열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텐키리스 키보드 있잖아요. 텐키리스 키보드를 딱 붙여서 넘버 패드가 같이 있는 게 이제 풀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풀배열 키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풀배열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방향키 옆에 0번 넘버 패드가 있습니다. 이 0번 넘버 패드가 넘버를 잠그게 될 경우 인설트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키 세팅이 좀 나름 과학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남들은 다른 손가락으로 지정 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포지션을 누르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제가 카인 장인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킬 시퀀스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메인으로 쓰는 스킬 시퀀스는 일단 2번, 4번에 있습니다. 2번은 이제 우리가 2분 극딜 할 때 올리는 시퀀스고요. 4분 극딜은 2분 극딜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중극딜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혹 한꺼번에 다 묶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얘가 이제 3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3번을 쓰는 경우는 내가 이제 고정형 보스를 최대한 잘 치고 싶다 할 때는 3번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평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렌이라든지 아니면은 텔레포를 자주 하는 칼로스라든지 그런 보스를 할 때는 저는 2번, 4번을 따로 배열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는 카인 딜 사이클 및 평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2분 극딜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스 기준 가운데로 둘 것이고요. 그리고 보스 기준 왼쪽에서 하는 극딜과 오른쪽에서 하는 극딜을 먼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 Let's get it. 버프가 끝나면은 측정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카네이션까지가 극딜 버프의 시간입니다. 끝. 지금 이제 전투 분석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은 전투 분석을 보시면요, 제일 큰 비중이 차지하는 건 데스 블레싱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립 오브 에거니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포이즌 니들이고 네 번째가 리메인 인센스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딜 지분이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는지 지금 최대한 분석해 보려고 이렇게 찍어봤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 지표를 이제 좀 다 보셨으면 이제 또 다른 지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 오른쪽 기준에서 극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누르고, 자, 창섭이 형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자, 일단 차영을 미리 터트려서 지표를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련장 버프도 갱신해주고, 자, 2분 측정 다시 레디 스타트.
최대한 포이즌 니들 위주로 재사용을 터뜨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재사용이 이제 다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체인 시클과 테일러링 나이프도 같이 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측정 끝. 자, 딜량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기서 좀 무언가가 잘 보인다 하시는 부분이 계실까요? 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메인 인센스 사용 횟수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오르카이님 하면은 제가 최근에 연구를 했을 때의 내용으로 결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스 기준에서 왼쪽으로 딜하는 것과 오른쪽에서 하는 딜과의 리메인 인센스 사용 횟수량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서 딜했을 때 리메인 인센스 사용 횟수가 더 증가되는 것을 이렇게 지표로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생성량은 똑같을 거예요. 생성량은 똑같은데 이제 깔리는 범위가 제각각이에요. 이게 기준이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스를 히트했을 때 가정에서는 보스 범위에서 실제로 왼쪽에 생성된 리메인 인센스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오른쪽에 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보스 기준에서 왼쪽에 생성 범위가 넓으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오른쪽에서 때리면은 기존 범위랑은 똑같을 건데 그게 이제 보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어디서 때리든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허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소환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리메인 인센스라는 것은 스킬 써도 생성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제 캐릭터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데 지금 리메인이 이렇게 깔려있는 게 보이시죠? 배열대로 보면은 이 왼쪽이 더 넓어 보이고 오른쪽이 더 좁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 캐릭터 기준으로 사용을 해도 캐릭터 기준으로도 리메인 인센스가 생성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가끔 보스 히트 기준으로 생성될 경우도 있지만 캐릭터 기준으로도 생성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스를 할 때는 내가 최대한 딜 손실을 덜 보고 싶다면 보스 기준 오른쪽에서 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연구해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한 팩트로 구분 짓기에는 아직 제가 찾지 못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저의 오랜 연구 기간 끝에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딜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카이는 총 두 가지의 딜 사이클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 오리진 시퀀스. 두 번째, 선 드버 시퀀스 후 선 드버 하나이. 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둘 다 써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그냥 쓰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정형화된 빌드를 쓰고 싶어 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직업에 대한 디폴트 값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둘 다 써야 하는 극딜 빌드고 그 둘마저도 상황에 따라 써야 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허수아비 보스가 있을 땐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시퀀스 드버 오리진입니다. 이 시퀀스 드버 오리진이 왜 좋냐, 일단
디폴트적으로 어나일레이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깁니다. 그 장점이 있고요. 이제 카인 스킬들은 타 서버렉을 먹는 스킬들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퀀스 후 드버만큼 고점을 볼 수 있는 극딜 구조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서버렉이 이어가서 크레인이 꽤 오래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퀀스 후 드버라는 극딜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선 언어의 시퀀스입니다. 선 언어의 시퀀스는 말씀드린 대로 언어를 먼저 누르고 시퀀스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자,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이 언어를 딱 누르고 시퀀스를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드래곤 버스트를 눌러주시고 바련 스니키, 폴링 니들, 바련 펄링, 페이탈 하고 미래가 남기 전까지 5초 남았을 때 이렇게 막타를 찍어주는데 이 경우는 헥사 풀강인 캐릭터 기준으로 판정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헥사 풀강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타나토스 디센트의 강화 수치가 풀강이 아닌 캐릭터는 해당 극딜 빌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강화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이제 선 언어의 시퀀스입니다. 자, 평딜이 중요하다는 이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카인 극딜이 강하게 돌아가려면은 결국엔 이 마령의 숨결이라는 후속타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나일레이션의 스킬 설명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기의 영지라는 저 지속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버프가 있어요. 이제 저기서 데스 블레싱 발동 시 최대 3명의 적을 900%의 데미지로 15번 공격하는 마령의 숨결이 2번 발동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재사용 대기시간 0.2초예요. 그러니까 스킬 딜레이에 맞춰서 0.2초로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마령의 숨결 발동 시 처형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 감소한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 때문에 처형 스킬만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확한 핀트를 잡고 넘어갑시다. 저희. 자, 제가 아까 카인의 이해에서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스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발현도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처형 스킬 눌러야 된다는데요? 저 스킬은? 네! 당연히 발현 스킬 눌러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 영역의 버프 스킬인 거지 기존 사이클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실제 제 보스 영상을 보면서 딜사이클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직접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평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 평딜을 잘 해야 극딜에서도 진짜 극딜의 딜링을 온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 레이트라는 그냥 기본적인 시각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지속시간 20초, 이 지속시간 20초 안에 그냥 극딜을 누르고 때리면은 이거 하면 끝나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야? 당연히 다른 스킬 눌러야죠. 그죠? 네. 이거 다 누르고 이제 막타를 눌러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딸깍하고 싶어서 그냥 저 스킬만 딸깍 누르고 막타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전 카인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아란하러 가세요. 진짜 그게 더 세가지고 좀 어트가 센데 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란이 훨씬 더 딸깍 극딜이 쉽기 때문에 만약에 카인을 딸깍 극딜 직업으로 보고 오신 분들은 진짜 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카인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평을 어떻게 그렇게 잘 넣는 건데? 이거는 제 키 세팅도 아까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포지션의 스킬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포지션 스킬은 참고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정말 읽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포지션 상태에서는 일부 스킬을 제외한 브레스 스트릭, 발현 스킬을 강화되어 발현 스킬 1회 사용 시 해제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뒷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현 스킬은 기존 스킬의 남은 카트리지 및 재사용 대기 시간을 무시하며 사용 후 재발현 대기 시간이 적용된다. 포지션 상태에서는 포지션을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의 공격 스킬 사용 중 사용하면 포지션의 시전 동작을 하지 않고 포지션 상태가 될 수 있다. 자, 저 뒤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지션의 시전 동작을 하지 않고 포지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게 카인 평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케이스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 할 때는요 무조건 포지션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첫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 스킬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스킬 누르면서 이렇게 같이 포지션이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거 0.25 배속으로 한번 꼭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포지션을 다른 스킬을 누르면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포지션 캔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른 스킬 누르면서 그냥 포지션 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사실 카인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평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의 스킬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연습 많이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렌스를 너무 많이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바렌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딜량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킬 우선순위에 관련된 거는 우리 이제 꽁기 선생님이 적어주신 스킬 우선 사용하는 평딜 사이클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평딜은 진짜 그냥 계속 이렇게 도는 대로 누르면 됩니다. 도는 대로 막 누르고 또 다른 거 돌았다가 그냥 누르고 또 돌았다 누르고 근데 더 이상 본 게 없다. 그럴 때 이제 쎄 누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발현스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저마저도 이게 습관이 됐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발현스를 누르지 않는 선에서 스킬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연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인 고수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꽁기 선생님. 자, 전 닉네임이 꼼비압이셨어요. 카인 장인. 말해 뭐합니까? 그냥 카인 장인입니다. 네, 모두가 인정하는 카인 장인.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히따 이분은 이제 통칭 모다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모다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튜브 명이 모다리입니다. 그래서 모다리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자, 이 친구의 이력 일단 8.3 챌린지 1등입니다. 최근에 행보가 제일
영향력 있는 편이고 연구도 저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친구가 연구하는 거 제가 주워 먹는 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시길 바라고 저 대신 화이팅. 자, 세 번째. 자, 테카님이신데요. 자, 이분도 이제 이력을 설명해드리면 8.3 챌린지 2등 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옛날에 수로 연구할 때 자주 질문 주셔서 스스로 숙제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 들 정도로 정말 카인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이다라는 걸 좀 제가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카님도 카인에 대한 열정이 저에 못지않게 많으신 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테카님도 참 잘하시는 카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접니다. 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뭘 어떻게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냥 저도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인 고수 선생님들 소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특히 우리 꽁기 선생님이 참 카인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니까 꽁기 선생님의 카인 데이터 제공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